자, 화요일 코너는 서초 봄입니다. 검찰공화국 심장부 서초동의 봄이 오늘 그날까지 본격적으로 검찰을 관찰하는 시사토크 이현주 변호사, 권영철 대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두 분 또 오랜만에 뵙습니다. 이것부터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디올백 수수 관련돼서 참고인들이 있는데 이 핵심 참고인들이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대통령 부부와 함께 이번 지금 순방 중인데요. 같이 해외 순방에 떠났습니다. 그래서 수사에 차질이 빚어졌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일단 대 기자님, 네. 어떤 상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최재형 목사가 김건희 여사를 만나는 과정에서 이제 중간 연결고리를 했거나 아니면은 이제 부탁을 한 뒤에 그걸 들어주기 위해서 연락을 했던 사람들이 대통령실에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대통령실 조모 행정관 그리고 유모 행정관인데 이 두 사람이 지금 윤 대통령 부부가 중앙아시아 3개국 국빈 방문에 나섰는데 그 수행원으로 동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모 행정관은 김 여사 수행을 전담하고 있는데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형 목사 통화한 인물입니다. 최 목사가 이제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 그리고 사후에 국립묘지 안장 등을 부탁을 했죠. 그때 이제 조 행정관으로부터 전락을 받았다고 하는데 최재형 목사가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고 있지만은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최 목사가 이제 이 연락을 하면서 여사님 면담을 요청하는 걸 들었는데 뭐 이런 얘기들 하고 했죠. 네. 연결고리고 유 행정관은 코바나 콘텐츠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김 여사의 측근 중에 측근이다. 이렇게 이게 뭐 봉하마을 갈 때도 같이 동행했었고 이런 사람인데 이게 이제 그 디올백을 전달할 때 최 목사에게 여사님께서 잠깐 뵐 수 있는 시간을 내보시겠다고 한다. 네. 언제쯤 방문을 예정이냐는 메시지를 보내는 사람이니까 그러면은 그 김건희 여사를 조사하려면은 이 두 사람에 대한 조사가 필수적이죠. 필수적이네요. 근데 이 조사가 이제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해외로 물론 뭐 오겠죠. 뭐 얼마 뒤에 오긴 옵니다만은 당장 조사하기 힘든, 진행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런 얘기인 겁니다. 어떻습니까? 이 조사가 이게 뭐 시간도 그렇고 뭐 5박 7일이 뭐 돌아올 것 같은데 현재 수사 상황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제대로 되고 있다고 봐야 됩니까? 이때까지 네. 소환한 죄송합니다. 네네 괜찮습니다. 소환한 사람은 최재형 목사, 최 목사님하고 그 책을 아크로비스타에서 발견했던 변호사인데 그러면은 점점 수사라는 건 밑에부터 이제 해서 윗선으로 올라가는 건데 행정관이 지금 수사 공백이 생겼고요. 그러면은 사실 늘 지금 조사가 제대로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의문인 건 사실은 이 상황뿐만 아니죠. 왜냐하면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서울 이미 검찰 인사 때 그 대검에서 검찰총장인 이원석 검찰총장이 수사팀 전담 수사팀을 뿌렸는데 곧바로 해체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게다가 중앙지검 1차장 김창진 검사는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한직이죠. 대표적인 한직이죠. 갔어요. 그다음에 4차장인 그 도이치모터스 하는 4차장 고영곤 검사는 뭐 고검 차장 검사로 갔죠. 둘 다 수사 업무에서 아예 배제되거나 수사 실권이 없거나 그러면 이건 무슨 검사들한테 무슨 메시지일까요? 대통령 하에서 인사를 3번은 받아야 되는데 이 상황뿐만 아니라 그 전에 이미 결정 난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아니 근데 어쨌건 두 사람은 다 검사장 승진해서 간 거니까 일단은 좌천성 경쟁이라는 얘기 있긴 있지만 승진한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서울에서 우리 백은종 대표하고 이명수 기자도 조사를 했고, 근데 문제는 외곽을 조사를 하고 있는데. 본질이 이제 대통령실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것이 이제 문제인 걸로 보는 거죠. 주변 조사를 마무리해야 김건희 여사를 어떻게든 뭐 조사를 하든지 할 텐데 이게 대통령실이 그렇게 쉽게 녹록하게 소환 조사를 하게 하겠습니까? 그게 좀 가장 문제인데 지금 얘기 들어보면 뭐 그 강제 조사는 어렵다면 최소한 김건희 여사 수사는 필요한 상황인데 또 서면 조사로 끝내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청탁금지법으로만 보면은
어제 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갑작스럽게 이게 이제 종결 처리했지 않습니까? 네. 처벌 규제 조항이 없으니까 받으면 안 된다고 돼 있지만은 받을 경우에 어떻게 한다는 게 없으니까 그냥 종결 처리를 해버렸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최재경 목사가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을 하고 네. 150명만 참석하는 대통령 VIP 만찬에도 참석을 했어요. 이것도 공무원이 하는 업무를 알선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 알선 수재 혐의가 적용이 가능하다. 네. 심지어 이런 얘기를 하는 법조인들도 있어요. 그 최순실 박근혜 최순실 두 사람이 경제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뇌물수수 공범으로 처벌을 받았잖아요. 네. 그러면은 김건희 여사가 이런 대가성이 있으면은 대통령과 그 김건희 여사는 부부니까 경제 공동체잖아요. 그러면 뇌물로도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조차 있는 판인데, 이걸 이제 검찰이 지금 분위기로 보자면은 이러다가 정말 청탁금지법이니까 처벌 조항이 없으니까 그냥 무혐의 처리하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가 나오는 건데, 네. 어쨌건 이원석 검찰총장이 전담 수사팀까지 꾸렸고 또 얼마 전에 예외, 특혜, 성역도 없이 원칙대로 하겠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는 있는데, 기대는 있는데 지금의 흘러가는 과정이 하겠느냐. 그리고 또 국민권익위가 갑자기 발표하는 시점이 대통령 부부가 김건희 여사가 해외 순방 나가자마자 네. 갑자기 무슨 6개월 동안 묵혀놓고 있다가 긴급 딱 브리핑이라고 그때 나오는데, 했어요. 이게 뭔가 좀 그림이 이상하게 흘러간다, 그런 느낌을 주고 있는 거죠. 같이 좀 말씀 주십시오. 지금 말씀대로 이원석 총장이 만약 수사를 한다면 이성윤 의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수사 지휘권 행사해라. 그 얘기까지 하던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대단히 비관적으로 봅니다. 예. 이원석 검찰총장 임기가 언제입니까? 9월 9월에 만료됩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5월 중순에 있던 인사에서 대검 부장을 다 갈아치웠습니다. 그렇죠. 보통은 그 본인의 손발이었기 때문에 임기가 얼마 안 남으면 같이 일하도록 해주고, 그리고 새로운 검찰총장이 임명되면 그 사람이 자기 그 측근이라니까 손발이 맞고 이때까지 일해왔던 검사들을 발탁하기 마련이죠. 그러면 손발을 잘라버렸는데 이게 수사가 되겠습니까? 못할 것이다. 반부패 수사부장이 도이치모터스에 대해서는 네. 대검의 반부패 부장이 도이치모터스에 대해서는 수사 지휘를 할 테고, 형사부장이 할 테인데 반부패 부장은 양석조 부장인데 그건 원래 윤나인이고, 형사부장은 이번에 교체됐고요. 그러면 이원석 검찰총장 혼자서 고군분투하더라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사람이 24시간이고 일할 수 있는 시간이 8시간인데 본인이 그 수사 기록 다 보고 다 챙깁니까? 게다가 본인은 이제 네. 여러 가지 외부 일도 많고 결국은 정책적인 일도 하게 되고 결국은 대검 부장이 전국에 있는 중요 사건을 챙기는 건데 못하죠. 본인의 수족을 다 잘라놓은 상황에서 의미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못할 저는. 것이다. 그게 이성윤 의원이 한 얘기는 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 얘기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 얘기 네. 이제 추미애 전 법무장관 시절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잖아요. 네. 당신이 관련된 거니까. 그러니까 그 검찰총장 가족, 본부장 사건이라고 하죠. 본인과 네. 부인과 장모 사건. 네. 그게 4건하고 채널A 사건에 대해서 수사 지휘권을 수사 지휘 배제를 시킵니다. 사실은 이걸 제가 이거 관련해서 취재를 좀 했었는데, 추 장관하고 직접 물어봤어요. 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수사 지휘권을 행사한 것이, 수사 지휘라면서 배제시킨 것이 윤석열 총장 개인에 대한 거냐, 아니면 검찰총장 직위에 대한 것이냐고 물어봤더니, 그거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것이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과 장모와 본인과 연루된 사건이기 때문에 배제시킨 것이다. 그 다음 사람이 거기에 기속될 이유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왜 안 할까요? 했더니 엮이기 싫어서겠죠라고 하더라고요. 엮이기 싫어서. 그러면 이제 그걸 사실은 제가 김호수 전 검찰총장에게도 물어봤거든요. 네. 아니 왜 당신은 총장 되고 나서 주가 조작 사건 수사 지휘권 행사를 왜 안 했냐, 그러니까 전 법무부 장관이 서면으로 지휘를 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법률 검토를 해봤는데, 네. 법무부 장관이 해제하지 않으면은 저한테 직위권이 없다라고 결론이 났다. 예. 그래 얘기하는데, 다른 법조인들이 김호수 검찰총장에 대해서 비겁하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 그럼 박범계 장관이 와서는 왜 안 해주느냐? 김호수 총장은 박범계 장관한테 해달라고 했는데 박범계 장관이 안 해주더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박 장관한테 물어보니까 하려고 했는데 뭐 이러면서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다라고 빠져나가더라고요. 그러면은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한동훈 법무장관과 이원석 검찰총장은 왜 그걸 또 안 했느냐? 한동훈 장관은 왜 그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저는 법무장관으로서 개별 사건 지휘를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지휘권 회복도 개별 사건이기 때문에 하지 않겠다라고 빠져나가죠. 네. 그럼 지금 저 박성재 장관이 와서 왜 안 해주냐? 제가 볼 때는 이 법무장관과 검찰총장들이 다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직무유기다 이거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 이원석 검찰총장이 검찰총장 직무 대행을 하면서 본인한테 지휘권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렇긴 한데 검찰총장은 검찰에 있는 모든 사건, 모든 검사들 다 지휘하는 사람 네. 아닙니까? 당연히 행사해야죠. 행사를 해야 된다. 근데 그거를 미루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원석 검찰총장이 전담 수사팀을 만들 때 궁금해했던 거는 과연 저 전담 수사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까지 수사를 할 거냐 말 거냐. 네. 아니 이게 명품백만 가지고 전담 수사팀이 필요가 없잖아요, 사실은. 좀 어려운 사건 아닌데 명품백 사건은.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적을 하기 위한 건데 뭐 그래서 꾸렸겠다 했는데 갑자기 송경호 이제 검사장을 빼버리고 네. 차장들 다 교체해버리고 물론 지금 부장 두 사람은 남겨뒀습니다만은 이걸 제대로 해낼 수 있을까 하는 그 정도의 지금 힘이 있을까. 아하. 지금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지검장으로 교체한 이유가 이걸 막기 위한 거고. 그런 거 아닌가. 김주현 민정수석을 같이 네. 앉힌 것도 이걸 막기 위한 것 아닌가라고 보잖아요. 네. 그렇게 보자면은 이원석 검찰총장이 상당히 이제 검찰 안팎으로부터 제가 압력을 많이 받고 있는 걸로 들었어요. 너 지금 이대로 김건희 여사 사건 제대로 처리 못하면은 검찰은 기소청으로 전락한다. 네. 당신이 그 책임을 다 질 거냐? 이런 상당한 압박이 가고 있다 그래요. 네. 그런데 이원석 총장이 원칙적으로 한다고 선언은 했는데 못할 것이다. 쉽지 않다. 검찰총장이 선언한다 그래서 꼭 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알겠습니다. 자, 지금 디올백 얘기 다시 좀 해보면 결국 권익위에서는 처벌 조항 없다라고 얘기했고 우리 여기서 좀 짚어봤던 부분인데요. 알선 수재 이런 거 특가법 가능성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사실 있거든요. 오히려 청탁법 위반 아니다. 검찰 가서 알선 수재법 조사해라. 이런 또 의미가 또 해석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그 최 목사가 현재까지 밝힌 상황은 네. 그 뭐 대기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네. 특정인의 국정자문위원 위촉하고 국립묘지 안장을 그렇죠. 부탁을 했던 공무원의 직무지 않습니까? 공무원의 직무를 중간에서 촉진하고 편의를 제공해주고 소개해주고 네. 이런 것들이 바로 알선수재죄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뭐 최재형 목사의 현재로서는 주장인데 그게 맞는지는 상대방을 확인해 봐야 되는데 지금 순방하면서 떠났죠. 버렸죠. 예. 네. 그래서 현재까지의 판례 경향에 보면은 충분히 수사할 가치가 있는 알선 수재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이렇게 아니 전직 특수통 검사들한테 물어보니까 네. 저 정도면은 수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도 가능한 사안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준 네. 사람이 다 얘기를 했잖아요. 네. 준 사람이 이렇게 알선 해준다고 하니까 돈을 줬다 이 말인데 문제는 이게 예. 이제 지금까지 역대 그 정부에서 대통령 아들들, 대통령 형님들을 네. 조사하고 구속한 사례들이 있잖아요. 네. 이제 그게 그때 얘기를 들어보면은 검찰이 그런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해도 대통령실과 청와대와 그 당시에 부딪히면은 밀리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네. 대통령실이 쉽게 내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특가법 알선 수재 심지어 뇌물 공동 정범으로 뭐 볼 수도 있다라고 주장까지 하는데 네. 그 정도의 의지를 가졌을지는 모르겠지만 이원석 총장이 가졌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손발이 안 움직이면은 못하죠. 예. 본인만 한다고 해가지고 뭐 또 아니 우리가 지금 두 차례 본 적이 있잖아요. 윤석열 검찰총장 때 이정현 서울중앙지검장 네. 뜻대로 잘 안 움직였잖아요. 안 움직였죠. 총장 의지도 안 움직였습니다. 예. 우리는 그 사례를 본 적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겁니다. 자, 한편 검찰 지난 5일 허위 보도로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 소환 조사를 했는데요. 이게 특별 수사팀을 꾸렸습니다. 10명이 넘는 검사 동원해서 1년 넘게 이 자택, 사무실 압수수색을 했는데 자, 김 대표가 검찰 수사 받으러 가면서 기자들에게 한 말이 인상이 깊습니다. 이거 잠시 영상 보고 이야기 좀 더 이어가겠습니다. 기자님들은 이 자리에 지금 누가 서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자리에 진짜 서야 될 사람이 누군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김건희 씨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주가 조작, 그다음에 명품 백 수수 이렇게 하면 이제 바로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대통령 영부인 김건희 씨. 그 사람은 여기 언제 옵니까? 누가 써야 되나, 내가 쓰는 게 맞나 라고 하면서 대통령 부부한테는 한없이 간대하고 우리 뭐 일반인한테 또 그렇게 검찰 권력 사유화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합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김용진 대표를 수사하는 네. 제명이 윤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이에요. 명예훼손이에요. 윤 대통령이 고소한 것도 아니고 예. 검찰이 인지해서 수사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중앙지방검찰청에서 검사 인력도 부족하다 그러는데 10명이 넘는 검사를 배치해서 대선 개입 여론조사 특별수사팀이라는 엄청난 어마무시한 이름을 붙여가면서까지 지금 1년 넘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김용진 대표가 검찰에 가서 8시간 조사를 받았지만은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럽니다. 네. 그리고 조사가 끝난 뒤에 별다른 입장도 내지를 않았고요. 네. 왜 이제 김 대표도 그 점을 지적을 했어요. 검찰 최정예 조직인 반부패 수사부가 보도 나온 지 2년이 지난 건을 가지고 10명이 넘는 검사를 동원해서 1년 가까이 수사하고 있다. 이것은 명백한 보복 수사이자 비판으로는 입을 틀어막기 위한 정치적 수사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거 지금 언론 보도에 대해서 검찰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결국은 우리가 입을 막기 위한 입틀막 하나의 방편이 아닌가. 네. 그렇게 봅니다. 이 정도 대선 후보에 대한 검증도 못한다면은 그게 어떻게 민주국가로 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현주 변호사님? 이게 제일 처음에 명예훼손죄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나요? 명예훼손에 검사 10명을 투입하는 네. 사건은 처음 들어봤고, 처음에 첫 단추부터 보면은 김만배와 전 언론 노조 위원장 그렇죠. 인터뷰로 해서 대선 개입으로 시작된 거예요. 근데 항상 일이 안 될 때는 출구 전략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연착륙을 해야 되는데 일단 4분 떴는데 뭐 없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튼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사실은 이때까지 밝혀진 것만 해도 그때 검찰이 뭘 갖고 언론 플레이를 했냐면 네. 돈을 받고 거짓 인터뷰를 했다. 무슨 임명록을 1억 5천만 원으로 이 김만배가 그 책을 사갔는데 그것이 사실은 이 거짓 인터뷰에 대한 대가다라고 네. 언론 플레이를 굉장히 했었습니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근데 지금 잠잠해졌어요. 왜냐하면은 그분이 수십 년간 쌓아온 사람에 대한 데이터였고 그걸 어떤 언론사에서는 사주가 직접 찾아와서 직접 연락을 해서 3억인가를 주겠다고 한 적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싹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네. 식으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원래 이제 예고편을 짱짱짱짱 틀었는데 본편이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편을 겨우 이어나가고 있는 본편이다 이거. 본편인데 지금 네. 너무 보잘것이 없죠. 보잘것이 없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쌍방울 대북 처음에 그림 그리면 이게 아니었을 아니었었는데 거라고 생각해요. 어쩔 수 없이 사람이 많은 10명 이상 되니까 이 정도는 해야 된다. 아마 그렇게 좀 해석이 됐네요. 자, 계속해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이야기도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7일 날 이화영 전 부지사 징역 9년 6개월 선고가 됐습니다. 야당은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특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대 기자님 한번 이 사건 쟁점이라든지 좀 정리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수원지법 형사 11부가 지난주 금요일 판결을 한 건데요. 네. 그러니까 이전 부지사의 대북 송금과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서 9년 6개월 상당히 중형을 선고했잖아요. 네. 가장 큰 관심이 대북 송금 혐의와 관련해서 어떤 판단을 하냐였는데 그렇죠. 이 부분이었죠. 재판부는 쌍방울 그룹이 북한 쪽에 보낸 800만 달러가 경기도의 대북 스마트팜 사업비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을 대납할 목적이었다라고 네. 판단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가 낼 비용을 대납했다는 김성태 전 회장 발언의 신빙성 인정된다고 확인을 했고요. 그렇지만은 지난해 5월에 수원지법 형사 15부가 판결을 했는데 이게 대북 사업을 연결해준 안부수 아태 평화교류협회 회장에 대한 1심 판결과 좀 다른 판단입니다. 그렇죠. 수원지방법원 내 두 개의 재판부가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11부, 15부 예. 다른 판결을 내린 건데요. 이 두 사람은 지금 공범으로 지금 그 재판을 받고 있고 각각 다르게 판결을 받고 있지만은 이 안부수에 대한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은 평소 북한과의 대북 사업에 우선적 참여 기회라는 이권뿐만 아니라 계열사가 대북 관련 테마주 수혜주로서 주가 상승의 이익을 노리던
김성태, 방용철과 함께 본격적으로 대북 사업을 추진하기로 네. 마음 먹고 쌍방울의 주가를 예. 부양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쌍방울이 왜 800만 달러 100억이나 넘는 큰 돈을 들였겠느냐. 네. 자기 이익이 없으면 했겠어요. 그렇죠. 그 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 재판부는 짚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요 두 가지가 완전히 판단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오늘 뭐 아침자 보도를 보면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오늘 그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할 거다라는 예. 얘기까지도 이미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 두 재판부의 판단을 보면은 항소심에서 상당히 뜨거운 다툼이 될 쟁점이 것이다. 될 걸로 쟁점이 될 것이다. 보는데 네. 지금 그렇게까지 갈 것인지 아까 이현주 변호사 말씀대로 검찰이 뭔가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4가지가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네. 또 한 가지 더 얹어서 또 재판을 하게끔 할 건지 그게 주목이 되는 건데 어차피 검찰이 해온 관습대로 보자면은 지난번 인사의 메시지가 이런 게 아니었을까. 그렇게 보는 시각들이 있습니다. 기소의 가능성이 그래서 있을 수 예, 있다. 네. 자, 지금 결국은 11부, 15부 차이가 좀 납니다. 다 같은 사건이에요. 안부수하고 이화영, 김성태 같은 사건인데 이 지금 이화영 유죄가 된 게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이 아주 결정적인 유죄 판단의 근거 같습니다. 재판이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검찰 회유 얘기도 있는 것 같고요. 네. 생각해 봐야 될 건 판사 앞에 노인 기록과 네. 저희가 기사를 통해서 뭐 부분적으로 들은 그렇죠. 거라든지 뭐 국정원 보고서가 결정적이다라고 하는 건 다른 거니까 어디까지나 판사 앞에 노인 기록 그리고 법정에서 일어난 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섣불리 말할 수는 그렇죠. 없는데 첫째는 정관 출신의 예. 판사 출신의 변호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와서 내가 생각해 보니 그 판사로서 형사 사건을 다뤄봤던 경험을 이제 와서 내가 변호 활동을 하다 생각해 보니 검찰이 만들어 온 기록은 곳곳에 검사들이 묻혀놓은 독이 있었다라고 독이 말해요. 있었다. 왜냐하면은 예. 그걸 읽다 보면 검사들이 세부적으로 맞춰놓은 논리 그거에 빠져듭니다. 네. 그래서 스스로 읽다가 설득이 됩니다. 검사들이 맨날 하는 일이 그 그런 일을 것인데. 하는군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뭐 김성태만 주목하고 있지만 사실은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보는 게 경기도청의 공무원들을 다 하나하나 불러서 왜 그렇게 대규모의 팀이 필요하겠습니까? 그 이하영 부지사를 보좌했던 사람들 다 불러서 조서를 그 구미에 맞춰서 작성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본 사례는 실제로 겪은 사례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나요? 말씀해 보시죠가 아니라 먼저 시나리오를 자기네들이 제시합니다. 얘기해주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질문이 한 대여섯 줄쯤 예. 되는 그러면은 아니라고 설명을 해도 그걸 조서에 적어주지 않고 예. 결국은 지쳐서 자정이 돼도 돌려 보내주질 않으니까 그냥 예. 힘없는 목소리로 네. 하면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다음에 그 진술을 상세하게 그 사람이 얘기한 것으로 네. 그러면 너무 지치고 검찰이 겁나고 도장 찍고 나오게 돼 있죠. 그러면은 법정에서 그 진술이 고쳐지냐? 그렇지 않습니다. 온갖 것들로 이미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법정에 나온 증인의 모습은 검사 눈치를 봅니다. 그렇죠. 예. 검사가 묻는 질문에 모두 예라고 대답하고 반대 신문에서 좀 까다로운 게 들어온다 하면은 검사 얼굴을 봅니다. 검사 얼굴 쳐다보죠. 예. 이렇게 사실은 증언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화영 부지사의 수행 부서인 운전기사까지 다 압수수색되고 그 네. 부인은 충격으로 유산을 했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의 고통도 엄청 많아요. 이렇게 해서 검사의 기록이 만들어집니다. 네. 그리고 그 검사 기록을 보고 법원 판단한 판사는 그걸 판단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예. 고루한 재판부인 경우에 이건 네. 그냥 내 법정에서 재판을 받지 않고 그 변호인들이 언론 플레이를 한다. 네. 이것도 좋지 싫어하는 않게 보였을 판사들도 수도 있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재판 진행에도 사실 진행 중에서도 그 재판부의 좀 편향된 태도가 엿보였었죠. 예, 뭐 그렇다고 그런 생각- 얘기는 있더라고요. 보도에 따르면 본인이 끝까지 좀 이거 선고하고 가겠다. 그래서 원래 바꿔야 돼. 인사이동이 있어야 되는데 인사이동을 미뤄가면서 선고를 하고 갔다고 하고 보도가 막 되니까 이거 보도됐으면 좀 변론 제기한다든지 뭐 이 부분 또 고려가 됐었는데 결국은 그 시기에 맞게 선고가 됐다는 것도 사실은 좀 논란이 되는 것 같긴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어쨌건 뭐 판사 출신 변호사로 의원이 된 사람들도 네. 이 판결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제기하긴 하는데 네. 그 이화영 부지사의 재판부조차도
그 이전부 지사가 법정에서 번복한 도지사에게 쌍방울의 대납을 보고했다는 진술과 관련해서 이 사건과 무관하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성태의 행동 동기로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만 언급을 했잖아요. 네. 그 얘기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까지 엮어 넣지는 않은 겁니다. 네. 그거는 뭐 따로 판단하라고 네. 이제 미루둔 거고 검찰에 대해서 검찰이 이제 기소를 할지 수사를 재개를 다 재개를 할지 다시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어쨌건 이 문제가 그 재판을 너무 오래 끌어왔잖아요. 네. 안부수 씨하고 김성태 이 두 사람이 체포된 게 한 2달 차이밖에 안 나는데 안부수 씨 1심은 작년 5월에 났는데 네. 1년 한 달이 더 지나서야 그렇죠. 이제 1심 네. 판결이 났거든요. 예. 계속 미뤄왔고 그리고 그 이쪽 그 이화영 부지사가 재판부 기피 신청 내고 몇 번 변호인 뭐 변경 요청도 안 받아들이고 국선 변호인 임명하고 막 그런 과정이 많았잖아요. 이제 네. 그게 그 재판에 순응하지 않은 데 대한 뭐 보복일 수도 있겠지만은 아하.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부분이 좀 흘러가는 게 저는 요즘 묘하게 느끼는 게 네. 헌법재판소나 국민권익위원회나 이런 법원. 법원까지도 네. 대통령의 인사권에 자지되는 인물들이 지금 다 차지하고 앉아 있어요. 아. 그 다 법조인 출신들이고 예. 국민권익위원장도 대통령과 대학 동기고 네. 헌법재판소장도 뭐 대통령과 동기고 친구고 이런 영향들이 곳곳에서 작용되는 게 아닌가 아하. 이런 의문들이 들기 시작을 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그 이제 야당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 얘기를 많이 언급합니다만은 지난번 안동환 검사의 탄핵이 기각되는 검사 되는 걸 보면서 기각. 예. 이게 지금 윤 대통령의 인사로 인한 헌법재판소의 구성이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이루어지더라도 그 탄핵 심판은 결국은 헌법재판소가 하잖아요. 해야 됩니다. 9인 중 6인이 찬성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야 그렇게 만들어져서 좀 그냥 저렇게 아무런 부담감 없이 아하. 뭐 흘러가는 게 아닌가 예. 그런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예. 의구심이 예. 이제 법원이나 법조인들 그런 네. 생각 의구심입니다. 뭐 이거는 뭐 확인되는 건 아니니까. 뭐 정리하실 말씀. 네. 이제 끝나야 되는데. 예. 그래서 저희 네. 검찰에서의 수사 과정은 네. 사실 저희는 알 수가 없어요. 무슨 카메라가 있어서 한 그렇죠. 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 변호사들이 농담으로 하는 뭐 일부의 진실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검사가 묻는 질문이 하도 어이가 없어서 네. 네? 라고 하면 아하. 네! 라고 조서가 작성된다라고 하죠. 네, 질문이에요. 놀람 질문. 반문인데 네, 인정으로. 사실은 그래서 이것도 좀 더 구체적으로 작성하든가 아니면 그냥 아예 녹음으로 이걸 내든가 해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생각도 드네요. 이런 특수사건 한해서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철 대기자, 이현주 변호사 두 분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